지금 이제 다들 하신 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다 하셨어 보니까, 그죠? 음. 제가 좀 어렵게 가르치나? 좀 어렵다고들 하셔서, 영상을 보고도 좀 어렵다고 하셔서,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예, 많이 더 어렵다. 네. 물 한 세 방울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물 올려놓는 이유는 아시죠? 여기다 물을 좀 받아 놓으면, 나 물통을, 있는 물을 또 뜨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하다가 조금 모자랄 때 바로 한 방울 찍어서 하면 되니까.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먼저 볼게요.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뭐, 사진에 있는 하늘을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늘이 워낙 다양하니까, 파란 하늘부터 뭉게구름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왕이면 우리가 보이는 하늘, 또 사진에서 요 보이는 하늘에 가까운 걸 그리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여기 하늘은 이런데 엉뚱한 하늘 그릴 수는 없잖아요. 상상화가 되버리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그릴 하늘은, 어, 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런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그릴 때는 주의할 점이, 하늘을 잘못 칠하면 답답해져요. 왜냐면 이게 막 다 어두운 색이 다 칠해져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하늘이 답답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칠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그대로 옮긴다는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화면에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의 자세가. 그러니까 보이는 걸 옮겨야지,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의 생각이에요. 초등학생의. 그러니까 보이는 걸 옮기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옮길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말고, 여기서 내가 지금 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 좀 시원하게, 어느 부분을 좀 시원하게 풀어낼까? 아니면 이 하늘이 어떤 느낌이 들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하늘을 난 정말 멋있게 막 이런 느낌의 뭐 아주 뿌연 하늘에 뭐 이런 아주 서정적인 하늘을 그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림이 그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와 아예 안 하고 옮기는 게 어려워, 이거 어떻게 옮겨 하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거는, 똑같은 실력을 가졌더라도 결과물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은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림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림의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마음이 전달되는 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스킬이라든지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단계를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어떤 느낌을 내고 싶어,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없는 분들은 그게 훨씬 더 그림을 좋게 만드는 그 촉매제가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여기가 좀 이거를 그대로 하면 답답할 것 같아. 그럼 여기가 좀 하얀 부분이 있으니까, 또 멀리 있는 곳이니까 여기를 좀 밝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한데, 여기서도 여기는 하늘,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늘이 저 끝에 보이는 하늘부터 내 머리 위까지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다 틀린 거 아시죠? 거리가 다 틀려요. 하늘이 거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하늘은 어느 쪽에 있는 하늘일까요? 저기 있는 하늘일까요? 여기 있는 하늘일까요?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하늘. 그죠?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제일 가까이 있는 하늘이에요. 내가 지적으로 보일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나를 제일 가까이 있는 애 누구야? 머리 위에 있는 거죠. 나를 제일 멀리 있는 애가 누구야? 평선 끝에 있는 애가 나랑 제일 멀리 있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체를 표현할 때도, 이 나무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나무들이 들비어 서가지고 있지만, 가 있지만 우리는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하늘, 가까이 있는 나무, 그다음 멀리 있는 나무,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요. 이게 하늘도 그런 부분이 나무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분명하다는 거죠. 하늘도 그런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하늘, 멀리 있는 하늘.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하늘이고 완전히 파란 하늘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칠해갈 때도 어떻게 칠해요? 윗부분.
이 윗부분 있죠? 제일 진하게 칠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연하게 칠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뭐 멋있어 보이라고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실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진해 보이는 거고, 멀리 있을수록 진해 보이는. 되는 거죠. 보고 있는 거 내가 또 얘기했죠, 그죠? 네, 보고 있는 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하늘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화면 보이죠?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하늘을 일단 첫 번째, 시원하게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시원하게 하고 싶어. 시원한 게 뭐예요? 답답하지 않게 하고 싶어. 일단 그 생각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전체가 하늘이 뭉게구름으로 덮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회색 색깔들. 회색 색깔들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 멀리 있는 여기 하얀 뭉게구름 요거는 잘 살려주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도 한 요 앞부분 정도. 요건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죠. 요 하늘이 파란색이 안 보이는 대신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뭉게구름을 좀 밝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시선이 조금 더 차이가 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하늘을 물칠을 다 안 하고, 여기, 여기만, 요 멀리 있는 하늘 있죠? 여기만 남겨놓을 거예요. 여기만 물칠 안 하고, 이만큼을 다 물칠할 거예요. 지금, 물칠을 할 거고, 물칠하기 전에, 먼저 색깔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 색깔, 요 어두운 색깔 있죠? 어두운 색깔을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색깔 바로 찍어서 칠할 수는 있지만 요 색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색이에요. 근데 내가 물칠을 다 해놓고 이 색을 만들면 늦어. 왜냐면 종이가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럼 내가 만들어서 칠하려고 벌써 말라요, 거의. 그럼 번지는 효과가 안 나. 오케이? 그래서 이 색깔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회색을 얇게 가고 싶어. 회색이 흰색이거든요. 블랙에 물을 많이 섞으면 회색이 되는 거고, 아니면 유화나 아크릴 같은 경우는 까만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거든요. 수차는 까만색에 흰색을 섞지 않아요. 수차는. 그냥 까만색 채로 회색이 돼요. 물을 많이 섞으면. 그 차이예요. 유화 아크릴하고 수채화하고 회색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차이를 내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회색으로 보이더라도, 여기 회색으로 보이더라도 컬러를 좀 넣어줘야 돼요. 희만색으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이제 좀 파란색하고 갈색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렇게 좀 어둡게 색깔을 내요. 그래서 좀 회색 중에서도 좀 맑은 회색을 내고 싶으면 파란색을 분포도를 조금만 더 넣는 거지. 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음, 파란색을 좀 넣고, 그다음 갈색. 그리고 요 색을 그다음 칠해볼게요. 먼저 물색 먼저 이렇게 해서 이 색을 여기다 칠해볼게요. 이 정도 의 색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옆에다. 네, 요 색하고 요 색. 이 색을 섞었더니 약간 보라기가 돌죠? 그러면 옆에 있는 요 색을 또 섞어볼게요. 두 번째. 요 색하고 똑같이, 이 색은 똑같은 걸로. 여기서 우리가 색을 두 개를 섞고 나서 이 붓을 대충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색이 혼합이 덜 되면 되게 이상한 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붓 안에 색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빨아줘야 돼요.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붓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다시 붓을 빨고 다시 여기다 물칠을 해볼게요. 물칠을 이렇게 하고 이 색을 좀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구름 색깔 지금 두 가지 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색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색깔을 냈잖아요. 두 번째는 약간 파란색이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약간 보라색이 가깝고, 약간 이제 두 번째 거는 약간 좀 청색에 이렇게 좀 가깝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하늘은, 보라색, 처음에 칠한 요 보라색보다는, 보라색기가 도는 것보다는 여기 청색이 좀 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거, 칼라 기억하시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하늘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제 바로 할 거예요. 자, 보시고 바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붓을 일단 깨끗이 빠세요. 물칠할 때 여러분들 붓안에 물감이 이렇게 붓을 이렇게 대충 빨면은 이게 붓안에 물감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붓을 빨 때는 그 물 위에 퍼는 것만 하지 말고 이 붓을 이 벽에다 좀 부닥쳐가면서 이렇게 빠셔야 돼요, 벽에다. 뽕뽕뽕뽕. 네. 그죠? 자, 물칠을 해서 지금 어디를 할 거냐면 요만큼 할 거예요, 지금. 요만큼. 다 안 하고 요만큼만 할 거예요. 요만큼. 여기. 그 다음 밑에 요거 할 거고, 그 다음 밑에 나중에 요거 할 거예요. 자, 요만큼 여기만 할게요. 물칠 먼저 쫙 하는 거예요. 듬뿍. 아끼지 말고. 물이 약간 고인다 생각이 날 정도로. 그리고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안 겹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니지. 색깔, 이거죠. 이 정도까지만 딱 해놓으세요. 어서오세요. 네. 따라서 보세요.
색깔을 살짝 한번 넣어줄게요. 보세요. 지금 요 색깔을 넣어줬어요, 요 색깔. 그래서, 색깔 변화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구름을 지금 있어요. 이게 제일 큰 하늘 구름하고 여기는 제일 밝게 해줄 거고, 구름 한 덩어리 여기 해줬고, 여기 또 밑에 한 덩어리 또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여기 바른 다음에 하면 이 경계선이 확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경계선을 놔줄 거고, 일부는 좀 숙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물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경계선은 그대로 살릴 거니까 여기 물칠을 안 할 거예요, 여기는. 그다음 일부분은 물칠을 할 건데, 보세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섞여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요만큼. 그리고 이 색깔 그대로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딱 띄면 물감이 이게 진한 색이 딱 나와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앞에 큰 덩어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을 구름을 칠할 때는 제가 물칠을 여기는 안 했어요. 경계선을 이렇게 튀고 물이 안 닿게 하고 그다음 일부는 물이 닿게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또 밑에다 그림자 이렇게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기 전에 조금 음영을 좀 더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진한 부분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마르기 전에는 요런 효과가 되게 잘 나와요. 색감이 모자라면 조금 더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색깔 어떤 색인지 아니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물감이 많이 고여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멀리 있는 하늘에 밝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경계선 안 닿게 조심하게 물 깨끗하게 칠해주고, 그런 다음에 요 색깔 있죠? 이 색깔. 이 스카이 블루인가? 요 색깔 살짝만 넣어주세요. 밑에다가.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살짝 닦고, 그래서 밑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색깔 여기다가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중간중간 살짝 넣어줄게요. 요 색깔을. 그래야지 좀, 요 색깔이, 밑에 마지막에 넣는 요 색깔이, 그, 그, 엉뚱하게 안 보이거든요. 생뚱맞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에도 조금 섞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하늘로 그냥 칠할게요. 하늘로.
정도.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자, 이렇게 그냥 식사세요. 안 발랐어요. 이걸 딱 뜨고, 안 보이나? 그런 다음에 노란색. 또, 딱 빨아서, 이번에는 물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칠하는데 다 칠하지 말고, 군데군데, 경계선 조금 없애면서. 중간중간 흰 거 남아있는 거 보이죠? 살려주는 거예요, 흰 거. 끝에도 흰 부분 살려줬어요. 그리고 녹색 진한 색을 살짝 넣어서 힘만 그대로. 예. 그다음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파란 계열하고 갈색 계열 아무 색이나 섞어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 보고 한 거예요? 음, 저 지금 여기 볼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요?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가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채색을 이게 길이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채색을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거리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요면 색깔 이렇게 칠하면은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칠하고 요렇게 칠하면은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앞에 색깔과 뒤에 색깔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멀어질수록 색깔이 좀 변하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길에서 멀어지는 길을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쭉쭉 이렇게 칠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체감이 더 안 나요. 변화도 좀 덜하고. 아니요. 앞이 더 진하고 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과 멀어지는 거에 그 좀 진할 수도 있고, 음, 어, 어, 이거는 이중에 뭔 지금
아, 아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풍경의 대상의 문제예요. 풍경이 앞이 진한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풍경에 따라서 뒤가 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멀어지는 건 똑같이 진하기가 있더라도 멀어진 대상은 진하기를 약간 약하게 해주는 거고, 예, 그런 차이죠.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진하고 뒤에 있기 때문에 연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예. 근데 이제 풍경이 워낙에 다르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풍경 1세대도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림자가 있어도 앞부분이 진해지고 뒤가 연해지는. 그리고 하얀 땅이잖아요. 땅이 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밝은 땅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뒷부분이니까 약간 원색에 가까운 색깔을 살짝 써주고 뒤에는 약간 회색에 가까운 컬러를 좀 빼서 그렇게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셨나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처음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을 면 이게 또 답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질문입니다.